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5월 1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2.12%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2.33% 강한 양대 시장 오랜만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온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추가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게 수급이겠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이 한 600억 가량, 기관이 8천억 가량,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이 2천억 가량, 기관이 한 1,300억 가량 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기관이 들어온 폭에 비해서 외국인 들어온 폭이 굉장히 적긴 한데 일단 오늘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조금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좀 1,300원까지는 열고 봐야겠다 싶었던 굉장히 우려감을 주던 환율이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점차 유입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수 움직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영상을 찍을 때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와의 상승 잉태형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승 잉태형 캔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락 속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전일에 꼬리는 빼고 몸통만 보고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전일의 몸통 안에 오늘 양봉 전일 음봉의 몸통 안에 오늘 양봉의 몸통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걸 상승 잉태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일의 시초가와 종가 안에 오늘의 시초가와 종가가 다 감싸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추세 반전의 신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캔들 패턴 하나를 가지고 무작정 반등이 나온다 신뢰를 가지기가 쉽지 뭐 신뢰도가 높은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코스닥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 잉태형이 나오면 항상 반등이 나왔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기 상승 잉태형 반등, 상승 잉태형 반등, 상승 잉태형 반등, 상승 잉태형 반등, 상승 잉태형 반등 이런 식으로 상승 잉태형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잉태형 반등, 잉태형 반등, 잉태형 반등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수와 상승 잉태형 캔들에 대한 좀 신뢰도가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뭐랄까 지금 상황이 이제 순자산 비율 PBR을 체크해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어제 구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잉태형이 나왔다.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양방향성의 가능성 늘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직 대내외적인 악재가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저가 매수에 대한 급락의 반등에 대한 급락 이후 반등에 대한 내용을 가진 상승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작정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좀 좋은 모습이 나와 줄 수도 있겠다 약간의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지. 왜냐면은 대내외적인 악재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이슈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이 악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들 뭐 금리 인상, 전쟁, 뭐 긴축, 중국에 대한 내용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무언가 이런 걸로 떨어졌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내용은 없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 주 움직임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조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내달 중순 정도에 이제 좀 봉쇄 정책을 완만하게 완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발표를 한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점점 더 실릴 수 있을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특징 섹터, 특징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관련 섹터가 좀 자동차 관련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뭐 여기 있다. 대표적으로 뭐 만도,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오늘 꽤나 강세를 보였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오죠. 다음 주에 방한을 하는데 그 딱 시기가 얼추 맞게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한다는 예정이 좀 알려졌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한층 더 불어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 그리고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 리비안, 루시드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상승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자동차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기술주들도 오늘 조금 꽤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DDR5 수혜주를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반도체 부품 산업 내에서 DDR5, 아까 말씀드린 이 DDR5의 효과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여가 생각보다 빠르고 클 것이다. 이런 전망과 분석이 나오면서 꽤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인텔이 이제 서버용 새로운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 새로운 걸 공개를 했어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막 이제 나오면서 기술주들 좀 반등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도 이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된 기술주들이 전 개인적으로 계속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세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관련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가 2.5%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심택 이런 종목들도 꽤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 뭐 관련주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를 좀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NC소프트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던 NC소프트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30% 급증한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늘 10%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가량 되는 종목인데 고가 기준 13.55% 가량 급등이 나왔다고 오늘 굉장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넷마블의 경우 실적이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을 보인 이런 좀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좀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SAMT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유통과 관련된 종목인데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지수가 꺾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개파락 출발을 했다가 계속해서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흐름. 이제 주봉상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락이 끝나고 이제 해당 구간에 대해서 60선 지지를 받고 점차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해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관련돼서 돌파를 해줄지 안 해줄지 좀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인텔에서도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혀놓은 상황인데 아까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 자동차에 대한 내용 그 가능성 말씀드렸죠. 시기에 대한 내용 인텔에 대한 내용 한국 반도체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게 된다면은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반도체 기술주들 관련된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다음 주는 좀 기술주의 반등을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